오랜 역사와 전통의 멋이 살아 숨쉬는 곳. 화려한 현대 문화와 자유가 어우러지는 곳. 자유와 평화의 도시 베를린으로 출발한다. 인천공항을 떠나 프랑크푸르트까지 11시간. 그리고 그곳에서 1시간을 더 이동해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도착했다. 베를린은 약 800년 전에 처음 세워진 도시다. 넓은 숲과 강, 호수를 안고 있어 옛부터 공기가 맑은 도시로 유명하다. 베를린의 면적은 약 891제곱미터로 서울 크기의 1.5배에 해당하지만 인구는 약 350만 명 정도로 비교적 한적한 편이다. 나는 먼저 베를린의 중심가인 쿠담 거리로 향했다. 그리고 지붕이 부서진 건물 하나를 발견했다. 이 교회는 1895년에 처음 세워진 후 베를린을 대표하는 멋진 건축물이었지만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을 맞아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훼손됐다. 그 이후 베를린 사람들은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폭격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남겨둔 채 기억의 교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브란덴부르크 문을 사이에 두고 베를린은 동서독으로 분단됐다. 그리고 이곳 주변에 장벽을 쌓고 양쪽 국민들의 왕래를 금지했었다. 당시에 브란덴부르크 문은 동서독을 잇는 유일한 통로로 활용됐다. 통일 이후 평화를 되찾은 베를린에 관광객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베를린은 유럽 4대 관광도시로 성장했다. 그 때문에 브란덴부르크 문 주변에는 자전거를 개조한 벨로 택시가 갖가지 화려한 장식을 하고 관광객을 반갑게 맞이한다. 자전거 택시가 없었던 유럽에 처음으로 벨로 택시가 운행됐던 곳이 바로 베를린이란다. Für die Taxen oder für normale Taxen? Für die Taxen gibt es keine Führerscheinprüfung. Ah, das sind alles Leute, die gerne Fahrrad fahren. Ja. 나도 벨로 택시를 타고 베를린 시내를 돌아보기로 했다. 자전거 전용 도로를 따라 운행하는 벨로 택시는 시내 곳곳에 멋진 풍경을 보여줬다. 약 300년 전에 지어진 베를린 대성당은 화려한 돔 모양 때문에 베를린 돔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과거 독일을 지배했던 프로이센 왕과 독일의 황제를 배출했던 명문가 호헨촐레 가문의 무덤을 안치하기 위해 지어진 교회다. 난데없이 천사복장을 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즐겁게 인사를 나누는 하얀 천사. 대체 이렇게 꾸민 이유가 뭘까? 천사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바로 그곳에선 베를린 동성애자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동성애자들의 자유를 마음껏 즐기는 축제.
이 축제에 참여한 동성애자들은 자기만의 독특한 복장을 하고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과거 나치 정권은 동성애자들을 국가의 적으로 규정해 교도소와 강제 수용소에 감금하고 학대를 했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들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축제를 즐기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됐다. This is a normal all day life. I don't look like so any day. So it's just a day for the parade. It's a normal German life. Are you free? Yes, I feel free. 독일에서는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때 부모가 성별을 기재하지 않고 아이가 다 자란 후 스스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 동성애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은 인류의 평등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래서 축제에 참여한 사람 모두에게 무지개 꽃다발을 나눠준다. 이날 모든 사람들은 축제를 즐기며 베를린 전역을 행진했다. 과거 편견과 학대를 받아야 했던 동성애자들의 자유로운 모습에서 평화의 도시로 거듭난 베를린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축제를 뒤로하고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지하철역. 그 안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곳은 아주 오래전 독일군이 만든 거대한 전쟁 시설이라고 한다. Ja, von der gebauten Stadt sagt man eigentlich, es sind ungefähr 60% oberirdisch und 40% davon sind unterirdisch. Vorsicht, wenn du eine Stufe hast, keiner fällt. 안내인을 따라 들어간 지하도시 입구 화장실에 도착했다. 독일군이 이 입구를 화장실로 만든 이유는 적군의 개가 이곳을 정화조로 착각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Hier sich gegenseitig über die Schulter gucken können und der Nachbar in über 70 Millionen Kubikmeter Trümmerschutt. 그 때문에 2차 대전 당시 연합군이 이 지하 공간의 입구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한다. 이어지는 통로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로 이루어져 있다. 적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을 때 유해가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지하도시의 입구이며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곳이다. 조명을 모두 끄자 방 전체에 파란 형광색 빛이 보였다. Wenn dieses Bild nicht mehr gefallen sollte, würde man sagen, okay, aber Dankeschön, das war's. 독일군은 불빛 없이도 2m 이내의 사람을 식별할 수 있도록 벽에 야광칠을 했다고 한다. 더 아래쪽에는 임시 대피소가 있었다. 지상에서 폭격이 일어났을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 시설 덕분에 2차 세계대전 당시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번엔 옆방을 들여다봤다. 놀랍게도 여기엔 맥주 공장이 있던 흔적이 있다. 유난히 맥주를 좋아하는 베를린 사람들은 전쟁 중에도 이곳에 맥주 공장을 만들고 꾸준히 맥주를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 또 지하도시 깊은 장소엔 군대를 지휘하는 군사 작전실이 있다.
이곳엔 전쟁 당시 물품들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다. 적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지하 도시는 베를린 시민들을 모두 대피시킬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였다고 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은 지하 도시를 폭파하기 위해 수많은 폭탄을 사용했고 아직까지도 지하 곳곳에서 그 폭탄이 발견되고 있다. Also ich sagte ja, 3 moderne Anlagen, die ich erwähnt habe, und der Rest ist dann modernisiert worden. Das sind alte Anlagen aus der Zeit des Zweiten Weltkrieges, die man dann mit geringen Mitteln auf den neuesten Stand gebracht hat. Das weiß ich jetzt nicht genau. Also wie gesagt 27.800, so roundabout, das sind dann vielleicht 15 Anlagen, vielleicht 20. 두꺼운 창살로 가려진 지하에는 훨씬 더 많은 시설들이 있고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나 지난 지금도 베를린 지하 도시의 비밀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평범해 보이는 주택가. 옛 동독 지역이었던 이곳에도 핵전쟁에 대비한 거대한 지하 도시가 있다. Ja, es ist nur wegen der atomaren Rückstandstrahlung. Das heißt also, man geht dann hier rein, erwartet hier einen Luftangriff oder Atomschlag, hofft, dass man hier drin überlebt, also nicht verdampft wird und dann 14 Tage und dann kann man diese Anlage wieder verlassen. 관광객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봤다. 입구는 꼬불꼬불한 좁은 길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 역시 군인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고 한다. 이 회색 옷들은 핵전쟁이나 화학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인들이 입는 옷이다. 안내인을 따라 아주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 놀랍게도 그곳엔 수술실이 있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도록 만들어진 병원이었다. 갖가지 수술 도구와 함께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까지 갖추고 있었다. 약 500명의 중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시설. 지하 30m 공간에 종합병원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Ja, hier geht es runter zur Wasserversorgung. Das heißt, hier unten wird die Wasserversorgung für diese Anlage sichergestellt. Entweder über den Tiefbrunnen oder über 7 Wassertanks, die im Moment versiegelt und leer sind, damit sie nicht durchrosten. Das heißt, über den Tiefbrunnen würden diese Wassertanks erstmal gefüllt werden und würden dann eine Erstversorgung sicherstellen von ungefähr 40.000 Litern Wasser. 핵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물이다. 때문에 이곳엔 오염되지 않은 식수와 함께 다른 지하 도시를 왕래하기 위한 전용 열차도 있었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전화국. 이곳 지하에도 전쟁 때 사용했던 시설들이 남아있다. 지하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아주 오래된 시설들이 있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이 유용하게 사용했던 통신 시설들이다. Apparatur bestimmt man den Empfänger und das zu 30 Stundenkilometern ankam. Das steht mal besonders verriegelt. 이 작은 통 안에 문서를 넣고 공기 압축을 이용해 발사하면 Diese hier allerdings standen ursprünglich nicht hier.
독일 전역에 설치된 파이프를 타고 시속 300km의 속도로 목적지에 전달됐다고 한다. Ja, natürlich. Also die Rohrpost wurde auch von den Nationalsozialisten sehr rege genutzt, weil natürlich die Rohrpost sicher ist. Sie ist sicherer als das Telefon, man kann sie nicht abhören. Und es gab diverse Linien von Ministerium zu Ministerium, wirklich private Linien, die nur für die Regierung da waren. Aber die Regierung hat auch das öffentliche Netz benutzt. Sehen, wo sich gerade eine Störung befindet. 과거 나치 정권은 공기 압축 기술을 이용해 지하에 고속열차를 만들어 운행하려 했다. 또 소음이 많은 시설을 되도록 지하에 설치해 지상의 베를린을 더 쾌적한 도시로 만들고자 했다. 베를린 인근의 포츠담 지역. 이곳은 하펠강과 호수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는 지역이다. 또 과거 화려했던 독일의 왕조가 살았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여기는 상수시 궁전. 1747년 프랑스 문학을 좋아했던 프리드리 왕은 이곳에 멋진 여름 별장을 짓고 프랑스어로 걱정이 없는 곳이라는 뜻으로 상수시라는 이름을 지었다. 그 이후 귀족들이 포츠담으로 몰려들면서 약 150개의 건축물이 생겨났다. 체칠리엔호프. 이곳은 포츠담의 수많은 궁전들 중 가장 마지막에 지어졌고 특히 포츠담 회담이 열린 장소로 유명하다. (1945년 7월) 미국, 영국, 중국의 정상이 이곳에 모인 기념으로 정원 한가운데 붉은 별 모양을 장식했다. 포츠담 회담은 독일의 무장 해제와 일본의 항복을 촉구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립 문제도 논의됐지만 남북한의 분단 계획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다. 토요일 오후 베를린 시내 곳곳에서 길거리 공연이 이어진다. 공연을 준비 중인 미국인 에디 씨를 만나봤다. 베를린 주둔 미군으로 오래전 근무했던 그는 지금은 베를린에 정착해 살고 있다고 한다. 그의 베를린 사랑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I live in Berlin because I married a German girl and have children here and I like the city. Yeah, I like Berlin. Stell dir meinen neuen Manager vor. 에디 씨와 단짝 친구인 마샬은 한때 이름이 널리 알려졌던 스케이트보드 세계 챔피언들. 여섯 살 때부터 스케이트보드를 좋아했던 에디 씨는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것이 어린 시절부터의 꿈이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꿈을 이루게 됐기 때문에 에디에게는 베를린이 미국보다 더 자유로운 곳이라고 한다. 드디어 에디 씨의 공연이 시작됐다.
에디 씨와 친구들의 공연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룬다. 그리고 공연 뒤엔 언제나 관객들의 갈채가 이어진다. I like Berlin. The summer, nice, friendly people. I work here, live here. And I show the Berlin people, people in the world what I do, what we do in California. Okay, bye bye. Have a good time. 베를린의 명동이라 부를 수 있는 프리드리히 거리. 이곳에서 140년간 초콜릿을 판매하고 있다는 가게를 찾았다.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초콜릿 가게이자 베를린에서 처음으로 초콜릿을 판매하기 시작한 곳이다. 140년 전 처음 판매했을 때는 가격이 너무 비싸 초콜릿은 귀족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의 판매 전략은 다양한 맛과 멋진 디자인이라고 한다. Yeah. Is it yummy? Good, good. 이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초콜릿 종류만 1000가지가 넘는다. 사람들의 눈길을 가장 많이 끄는 초콜릿은 갖가지 상징물. 한때 동서독의 관문이었던 브란덴부르크 문도 초콜릿으로 만들어져 있고 연합군의 폭격을 맞아 지붕이 부서진 카이저 비렐름 교회와 지금의 국회의사당도 초콜릿 조형물로 만들어져 있었다. 이 배 모양의 초콜릿은 2m 크기의 타이타닉호. 실물을 그대로 본따 만들었다는 타이타닉호는 정말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마치 예술가의 작품처럼 느껴졌다. 이 가게의 2층은 오래전부터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만드는 요리에는 모두 초콜릿이 들어간다고 한다. Jedes Gericht ist verfeinert mit Schokolade, sowie die Vorspeise als auch die Suppen. Die Hauptspeisen sind auch mit Schokolade zubereitet. Sie werden auch im Dessert selbstverständlich auch Schokolade finden. 초콜릿을 이용해 요리를 만드는 과정을 지켜봤다. 양고기 스테이크의 맛을 내는 향료가 정말로 초콜릿이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가공된 초콜릿이 아니라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 콩을 사용하고 있었다. Ungesund in dem Sinne, wenn ich jetzt minerale Qualität esse, wo hoher Milch und Zucker drin ist, dann ist es natürlich auch ungesund. Aber wenn ich jetzt eine Schokolade nehme mit hohem Kakaoanteil, mit wenig Zucker, also dann kann ich sehr viel davon von der Schokolade essen und ist gesund fürs Herz, für die Stimmung, für die Laune und auch macht nicht dick. Aber wenn ich jetzt natürlich auch Schokolade nehme mit hohem Kakaoanteil, das ist natürlich nicht gut für die Figur und wird man dick und das fürs Herz auch nicht gut. Und je höher die Schokoladeanteil ist, desto besser ist natürlich und gesünder ist es für uns. 초콜릿 요리를 만드는 과정은 의외로 간단하다. 잘 다진 양고기 속에 카카오를 넣고 고기를 익혀가며 초콜릿을 바른다. 그리고 다 만들어진 스테이크 위에 양파와 마늘이 들어간 초콜릿 소스를 바르면 완성. 과거 초콜릿이 귀했던 시절 초콜릿 요리는 독일 귀족들이 즐겨 먹던 음식이라고 한다. 요리에 사용되는 카카오의 맛은 초콜릿 향이 나는 콩의 느낌이었다.
Schokolade sehr gut. Auch die, man schmeckt auch, ob es Chili ist oder Pfeffer in der Schokolade. Vor allem mit der Kombination, das ist sehr interessant. 오후 늦은 시간. 평범한 주택가의 가게 앞에 멈춰섰다. 이 상점의 이름은 클로. 한국어로 변기라는 말이고 화장실을 뜻하기도 한다. 뭘 하는 장소일까?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다. 손님에게 물총을 쏘는 이상한 가게. 안쪽으로 들어서자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천장의 인형들이 정신없이 움직이며 손님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갖가지 괴기스러운 인형들과 폐품으로 가득 찬 이곳은 화장실 주점이다. Gary, der Ausflug heute Abend hier ist der Panner und wollte ein bisschen verscheißert werden und habt da Musikwunsch, kommt bei mir vorbei. Mein Name ist Andi, hallo. Good evening, Korea TV. Because we wanted to do something different, something that's not like a normal pub, but something very different. So that's why we thought of this idea, and we said we're going to make something like a toilet Kneipe, like a toilet pub, with toilet seats and things like that, and make it different from other pubs. 화장실 주점이라는 이름답게 의자가 변기로 만들어져 있고 이곳을 방문한 손님들은 맥주를 요강에 따라 마셔야 한다. 그리고 쉴 틈 없이 벌어지는 종업원들의 깜짝 쇼는 언제나 손님들을 즐겁게 한다. 주점 안쪽으로 들어가자 이번에는 테이블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다. 이 주점의 코믹한 서비스를 즐기는 마니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 사람들은 단골 손님들. 그래서인지 맥주를 마시는 노하우가 특별하다. 움직이는 테이블에서 냄비에 담긴 맥주를 마시는 비결은 빨대를 손으로 꼭 잡고 마시는 것이라고 한다. 이곳 사장님이 내게 특시를 보여줬다. 얼핏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인테리어지만 괴상한 소품으로 만들어지기는 마찬가지. 그런데 특별한 점은 천장에서 벼락과 함께 바위가 내리친다는 것이다. 갖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로 손님들을 즐겁게 만드는 주점. 나도 맥주 마시기를 시도해보기로 했다. 춤을 추는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를 마시는 것은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이 즐거운 체험을 통해 여행의 피로를 조금이나마 풀 수 있었다. 과거 독일은 발명가들의 활동이 활발해 발명의 왕국이라 불리기도 했었다. 과연 어떤 발명품들이 있을까? 베를린의 기술박물관을 찾아가 봤다. 입구에서부터 난생 처음 보는 비행기와 특이한 발명품들을 볼 수 있었다. 비행기 전시장 안쪽에는 나무와 천으로 만들어진 글라이더가 전시돼 있었다.
이 글라이더는 라이트 형제가 발명한 것보다 더 오래전에 독일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이 글라이더를 만든 사람은 베를린 출신의 오토 릴리엔탈. 어릴 때부터 하늘을 날고 싶었던 오토는 기러기의 날개를 본따 글라이더의 날개를 만들었고 25m까지 나는데 성공했지만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하게 된 계기가 됐다. 비록 완벽한 성공을 하진 못했지만 하늘을 날고자 했던 오토 릴리엔탈의 꿈은 미래를 바꾼 발명품으로 소중하게 남아 있었다. 전자제품이 전시되어 있는 이곳에서는 전쟁에 사용했던 통신 기술을 볼 수 있다. 이 작은 기계는 언어를 군사암호로 바꾸고 해독하는 암호 해독기다. 그리고 이 손목시계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첩보원들이 사용했던 도청기다. 전시관 한쪽에서 아주 정교해 보이는 기계를 발견했다. 1938년에 만들어진 독일 최초의 컴퓨터. 조금 투박하게 보이고 계산기와 같은 연산 능력만 갖춘 컴퓨터지만 당시의 기술로는 획기적인 발명이었다. 그리고 독일인들은 이것이 세계 최초의 컴퓨터라고 믿고 있다. 이 컴퓨터를 발명한 사람은 베를린 출신의 콘라트 추제 박사. 2차 세계대전 당시 그는 정확한 폭격을 계산하기 위해 컴퓨터를 만들었고 전쟁 무기로도 활용됐다. 독일이 전쟁에서 패배하자 추제 박사는 무기를 개발했다는 이유 때문에 전범으로 수배돼 해외 도피 생활을 했었다고 한다. 콘라트 추제 박사는 컴퓨터 외에도 다양한 발명품을 만들었다. 설계도를 제작하는 CAD 기술을 발명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록 장치도 개발했다. 하지만 발명품들이 전쟁에 사용됐다는 이유로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한다. 베를린의 중심가, 이곳에서 특이한 모양의 자전거를 발견했다. 이 자전거는 8명의 사람들이 회의를 하며 탈 수 있는 컨퍼런스 자전거라고 한다. 베를린 사람들은 자전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시내 곳곳에서 특이한 모양의 자전거를 볼 수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최초의 자전거를 만든 사람도 독일의 칼 드라이스 남작이다. 나는 유명한 자전거 발명가가 있다는 곳으로 향했다. 베를린 외곽의 조용한 공간, 마당에 커다란 자전거들이 전시돼 있다. 바퀴 크기가 어림잡아 3m는 돼 보인다. 자전거 주인은 한국인을 만나자 무척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Hey, amigo! Yay! Naja, ich hatte 70 Fahrräder gebaut und wollte dann mal einen Weltrekord haben. Und habe dann angefangen, die größten Fahrräder der Welt zu bauen. Und das sind alles inzwischen die entstandenen Produkte, die inzwischen bis 38 Meter lang sind. 내게 자전거 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DD씨. 거대한 자전거는 가벼운 알루미늄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 혼자서도 쉽게 운반할 수 있었다. 드디어 자전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해 보이는 초대형 자전거. 그저 놀랍기만 했다. 그런데 이 자전거에는 두 가지 단점이 있단다. 전기줄을 조심해야 한다는 점과 자전거에 오르내릴 때 사람이 자전거를 잡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Nö, fahre ich ja nur auf gerade Straßen, da fahre ich nicht gleich runter. Das würde ich sowieso nicht schaffen zu bremsen. Das Gewicht würde ich nicht schaffen zu bremsen. DDC의 자전거 전시장. DDC가 직접 발명한 별난 자전거들이 전시돼 있다. 구형 스포츠카 모양의 자전거와 잔디를 깎는 자전거도 있다. 어린아이 7명을 태울 수 있는 이 자전거는 아이들의 교통교육을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 발명품의 대부분은 교육용과 특별 행사에 참여할 용도의 자전거들이다. 지난 40년간 DDC가 발명한 자전거는 무려 500여 종. 이 중 기네스북에 오른 자전거만 70종이라고 하니 자전거 발명왕이라는 별명이 실감난다. DDC는 특히 아이들을 위한 발명품을 만들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한다. 전시장 안쪽 아주 특별해 보이는 자전거가 있었다. 3m 높이에 128개의 축구공을 엮어서 만든 이 자전거는 월드컵 전용 자전거란다. 그 때문에 응원 소리와 경고음을 내는 소음 장치도 달았다. 지난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제작한 이 자전거를 타고 월드컵 경기가 있을 때마다 참석한단다. 한국의 붉은 악마를 좋아한다는 DDC. 그 이유를 묻자 내게 따라오라고 한다. 잠시 후 난데없이 나타난 붉은 악마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Wegen den Teufelslappen im Radsport. 1 Kilometer vor dem Ziel hängt der rote Teufelslappen. Dafür bin ich Teufel. 자전거 마니아인 DDC는 지난 40년간 유럽의 자전거 대회에 참석해 자전거를 사랑하는 붉은 악마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다. Ja, ich habe über 200 solcher kuriosen Fahrräder gebaut. Ich habe etliche Weltrekorde aufgestellt und mache jetzt natürlich weiter. Habe hier bereits ein Museum und möchte ein zweites Museum aufbauen. DDC에게는 소원이 하나 더 있다고 한다. 자신이 만든 자전거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며 사람들에게 자전거 타기를 권장하는 것.
그의 소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베를린의 서부 외곽 지역은 넓은 숲과 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아주 먼 옛날 이곳엔 곰들이 많이 살았다고 한다. 사람들은 여기에 도시를 건설하고 곰들의 땅이라는 뜻으로 베를린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숲속에서 중세 옷을 입은 여인과 마주쳤다. 여인을 한번 따라가 보기로 했다. 잠시 후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중세 마을이 나타났다. 이곳은 천년 전 베를린의 작은 시골 마을의 풍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이 마을은 중세 문화를 좋아하는 마니아들이 주말마다 찾아와 전통 문화를 지키고 중세 문화를 체험하는 곳이라고 한다. Ja, weil es einfach Spaß macht. Das ist nur Hobby. Wir haben alle die verschiedensten Berufe und machen das eigentlich nicht zum Gelderwerb, sondern nur aus Spaß. Weil wir uns fürs Mittelalter interessieren, weil wir einfach Spaß dran haben. 이곳을 자주 찾는 이들은 각자 맡은 분야가 있다. 목수, 대장장이, 목동, 농부 등 다양한 신분을 재현하고 있었다. 옷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동물의 털이 눈에 띄었다. 중세시대에는 갖가지 동물의 털을 잘라 팽이처럼 생긴 물건을 돌려가며 실을 만들었다. This is my dog. Yeah? Yes. Really dog? Ja, von unserem ginge das nicht. Ja. What is your dog's name? Loki. Loki. Loki's name? Loki's Wolle. Loki's Wolle. Ja. 개털로도 옷을 만들 수 있다니 놀라웠다. And so you can't clean it very good anymore. 생각보다 부드럽고 색상도 다양했다. Different color. Yes. 개털 옷은 간단한 염색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데 주로 동유럽 사람들이 즐겨 입었다고 한다. 이곳은 작고 섬세한 장식품을 가공하는 대장간. 금속을 가공하는 과정을 지켜봤다. 사용하는 재료는 석탄과 나무와 흙이 전부. 단순한 재료만으로 금속을 가공하는 것이 무척 신기해 보였다. 아주 먼 옛날 잘 만들어진 장식품의 가치는 보석과 같았다고 한다. 작고 섬세하게 만들어진 장식품을 보니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조용한 중세 마을에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 떠돌이 집시와 광대의 반짝 공연이다. 갑작스레 등장한 공연단의 연주에 사람들은 춤을 추며 즐거워한다. 아주 먼 옛날 떠돌이 생활을 했던 집시들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악기로 연주를 하며 유럽을 여행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는 집시를 멸종시켜야 할 인종이라고 지정하고 유럽 집시의 90% 이상을 학살했다. 60년이 지난 지금 과거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며 계승하려는 이들에게서
인종차별이나 갈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모두들 무척 행복해 보였다. 중세 마을을 뒤로 하고 베를린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랐다. 높은 곳에서 바라본 베를린의 모습은 무척 평화로웠다. 과거의 아픔을 이겨내고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며 오랜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빛을 내는 이곳. 나는 베를린을 자유와 평화의 도시로 기억할 것이다. The dream that